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월의 연말정산 세태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요건은 대부분이 12월 말일자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12월 30일 안으로 요건을 맞추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올해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특히 행제자매 소득공제는 우리가 같이 주민등록에 올라 있어야만이 행제자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남처제도 행제자매에 포함되죠. 부모님, 배우자, 자녀는 따라 살아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행제자매는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에 같이 올라 있어야만이 소득공제 됩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나이 요건에 해당되는 행제자매나 또는 20세 초과하는 행제자매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소득공제를 받지 않거나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가세표준 구간이 낮아서 절세 혜택이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행제자매 중에서 암이나 우리가 그 난치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장애인 등록증이 없더라도 세법상 장애인 소득공제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주소지를 옮기시면은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 공제 200만원에서 또 의료비 공제도 되는 아주 큰 혜택이 있기 때문에 행제자매 중에서 장애인에 해당되거나 기본공제 나이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는 분들은 부모님이 소득공제 받지 않는다 그러면 자신의 주소지로 옮기시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우리가 결혼하시는 분들은 12월 안으로 혼인신고를 해야만이 소득이 없는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여성분들은 부녀자 공제 50만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혼인신고할 예정이라면 12월 안으로 소득공제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들이 올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세대주 조건을 맞춰야만이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월세 우리 소득공제라든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가 해당돼야만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12월 안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세대주로 만드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가 기본공제가 있는 부양가족인 여성 세대주는 분유자 공제가 가능하죠. 분유자 공제가 가능한 거는 우리가 세대주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를 부양받거나 행제자매 중에서 기본공제를 받으신 여성 세대주 같은 경우에는 분유자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0월 안으로 세대주로 바꾸시면은 분유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 월세 소득 공제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12월 안으로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월세 살고 있는 주소지로 주민등록 옮기셔야만이 월세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도 입사해서 연봉이 1,00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우리가 받지 않더라도 낸 세금의 전액을 환급받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이런 분들은 내년 들어 우리가 큰 지출 항목을 이연하는 것이 내년 연말정산에 환급이 많이 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소득공제 한도를 확인해서 세태크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3%가 최저 한도입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로 의료비가 많지 않는 경우에는 연봉이 낮은 쪽 우리가 배우자 쪽으로 의료비를 받는 것이 소득공제를 더 높이는 결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죠. 신용카드는 연봉의 25%가 최저한도입니다. 그래서 연봉의 25%를 맞벌이 부부가 쓰지 않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카드를 끄어도 전혀 소득공제 혜택이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최저 한도를 초과하는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고, 거꾸로
최고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즉 최고 한도라는 것은 신용카드는 300만 원입니다. 즉 전통시장은 추가로 우리가 100만 원 추가돼서 400만 원이지만은 대부분이 소득공제가 300만 원이기 때문에 300만 원을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도 초과되지 않는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소득공제 한도를 개인이 일일이 자칫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한국납세연맹에서는 연말정산 계산기 또는 소득공제 한도 계산기를 개발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특히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맞벌이 부부는 보통 연봉이 높은 쪽으로 소득공제를 전부 몰아서 공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봉이 비슷하거나 또는 가족 전체적으로 기본공제가 많거나 저축을 많이 드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누어서 맞벌이 부부가 부부 양쪽의 가계표준 구간, 누진 구간을 동시에 낮춰야만이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최근 납세연맹에서는 개발 완료하고 얘는 1일 이후부터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얘는 1일 이후에 꼭 납세연맹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맞벌이 부부 절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소득공제를 어떻게 적절히 분산해서 가족 전체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지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골에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으신 분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부모님 월업이라든지 기타 신용카드 쓴 거라든지 이런 거가 우리가 출력이 돼야만이 굉장히 편하겠죠. 그런데 따라서 하는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정보 동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에 부모님을 방문하실 때 꼭 한국납세연맹 그 연말정산 공지사항을 들어가셔서 그 신청서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꼭 출력해서 부모님 도장을 받아서 와야만이 그것을 제때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우리가 출력이 돼서 소득공제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